자, 오늘은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6쪽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풀다가 모르면요, 수업 끝나고 꼭 물어보시고요. 자,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자,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자가 x, y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조건식을 활용해서요, y 대신에 1-x를 대입해서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자고요. 물론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도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y 1-x 더하기 cy제곱인데 y가 1-x죠. 자,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등식의 정의는 뭐예요? 어떠한 문자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걸 굳이 정리하지 않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딱 보니까요, x에다 0을 대입하는 게 낫겠죠. 그럼 이게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 c는 2라는 값이 바로 나오고요. 이번엔 x에다가 1을 대입할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0이니까 사라지고 a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 바로 a가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나머지 b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x에다가 뭘 대입할까요? 자, 2라는 값을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자, 2는 4. 4a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c 대신에 2를 또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2를 대입하니까 8-2b 더하기 2는 2다 이게 나옵니다. 자, 양변이 사라지고요. 결국 암살하면 2b는 8이니까 b가 4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요, x에 대한 2차식이 0이다라고 했을 때 개수가 모두 0이어도 역시 항등식이 되겠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셔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 9번을 풀도록 할게요. 자, 지금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px가. 그리고 요 다항식이 x-1로 나누었을 때 이 다항식을 나머지가 4래요.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죠. 일단 이거를요, 간단한 조건으로 바꿔봅시다. 식으로.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게 0이 되는 값을 이 x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1이죠. 그럼 1을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럼 이게 뭘로 바뀝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4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다항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여기 뭐가 x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의 다항식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세요. x 곱하기 px죠. x 곱하기 px란 또 다른 다항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떨어진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다항식이니까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0이 되는 값이 1 또는 4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P1도 0이고요. P4도 0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음에 이 단어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2차식입니다. 그런데 그 2차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0이고 4를 집어넣어도 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x-를 x-4를 인수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모를까요? 그렇죠. 이 창의 개수만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px를요 2차식이라고 문제에서 못 박아놨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만 구하면 되겠는데 a는 뭘 가지고 할까요? 바로 요 조건이죠. 요 조건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x에. 여기다 0, 0, 0. 그 여기 뭐만 남아요? 4a가 되는 거 아니에요? 4a가 4니까 a는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px를 구했고요. px 구했으니까 또 요 문제가 요구한 이거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뭘 구하는 겁니까?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게 0이 된 x값, 즉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즉 p2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쵸?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제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은요, 이거의 인수를 모두 구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인수분해만 되어지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제곱에서 세제곱 뺀 거, 그 공식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와 같은 구조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써볼게요.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이걸 B라고 했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요. 요게 이제 인수라는 게 바로 보이죠? 물론 더 얘가 x 합차 공식을 쓰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수가 되고 이것도 인수가 된다는 걸 당장에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것 중에 우리가 또 찾아줘야 되는데 또 뭐가 또 가능할지는 이 부분을 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인수분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또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곱에서 제곱을 뺐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배웠죠, 그죠? 자,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바로 요 부분 있죠. 요게 이거랑 일치하네요. 이것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인수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론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여기 있으니까 이거랑 일치하니까 이것도 고를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는요. 이 다항식을 이걸로 2차식으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를 결국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Q1과 R을 0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나머지 정리를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문제는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몫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것만 쓸게요. 이거 직접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머지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정리라든가 조립제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눠서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대신에 5를 대입하면 ab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예. 자, 14번 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여기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 값이나 대입하면 안 되죠.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x 대신에 1을 먼저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을 대입했을 때는 a0부터 쫙 더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a0가 빠졌잖아요. 그럼 a0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또 x 대신에 0을 대입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접 이것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3차식이라고 이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졌고요. 이제 다항식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일단 조건을 봅시다. 조건을 보면요. 이 px 더하기 4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px 더하기 4는 x 더하기 1의 제곱. 네, 몫이 있겠죠. 근데 이게 3차식이니까 이 몫이 말입니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같았으면 이 qx로 쓸 텐데요. 이거를 정확한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차식을 대표하는 ax 더하기 b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써봅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요. 5-px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집니다. 물론 얘도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써서 조건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x-2 곱하기 x 플러스 2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2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요. 5-p가 0이 나오고 이거 또 하나의 다항식이니까 요 다항식에다가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5 마이너스 이번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5 마이너스 p 마이너스도 또 0이 나와야 돼. 자,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못 풀더라도요.
자, 그럼 P2가 5라는 것과 P-2가 5라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러면 그 2와 마이너스를 또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 B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두 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요. 그렇죠? 그럼 A, B를 찾아준다면 이걸 쭉 전개해서 또 P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나머지 문제들은 중요한 조건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건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죠. 세변의 길이. 그럼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고요. 양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양수값.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립하니까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려면 어떤 조건식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묻는 문제, 종류를 묻는 문제는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정삼각형, 아니면 뭐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어떤 모양을 꼴을 묻는 문제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종류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줘야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요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빗변의 길이가 C인, 그죠?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비슷한 조건들을 찾아준다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등호가 포함된 식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 문자가 나온 이 식의 이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요 가장 많이 쓰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합차 공식입니다.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거예요. 적당히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 완전 제곱식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어느 거랑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없고 요거 자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C제곱의 제곱으로 바꿔두시고,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얘랑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두 개를 묶은다면 어떠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까요? 그쵸?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죠? A제곱의 제곱, B제곱의 제곱, 그 각각의 제곱을 곱해서 2배 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의 구조랑 똑같죠. 네. 드디어 이런 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에서 여기 써주면요. 이겁니다. 그럼 합창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한 거다. 근데 이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죠? 다 양수 아닙니까? 가능한 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다?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이거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요. 뭐 쭉 전개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묶어서 공통 부분을 발견합시다. 치환하는 형태. 그런데 이렇게 묶으려고 보니까요. 이게
공통 부분이 발견이 안 되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수업 시간에 좀 언급했었는데요. 원격 수업할 때, 원격 수업할 때 했는데, 자, 두 개를 더해서 식이 같아지는 것끼리 묶는 게 좋아요.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묶지 마시고요. 자, 요거 더하면 2x 더하기 1, 이거 더하면 2x 더하기 5니까 안 되죠. 근데 요렇게 양 끝을 묶으니까요.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아,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묶고, 요렇게 두 개 묶어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이게 대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으니까 x제곱 더하기 3x가 되고요. 얘는 두 개 이렇게 묶어서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전개를 해주세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전개하면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돼서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네. t 더하기 1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를 대입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1번의 정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랑 같은 구조죠. 이 연속인 지금 4자연수 아닙니까? 그럼 x를 13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계산하지 않더라도요.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랑 똑같으니까요. 1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3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모든 수의 제곱은요. 소수가 아니죠. 그죠? 소수라는 건 뭐예요? 약수가 1 말고 자기 자신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소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1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이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절대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